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몰과 기체, 부피의 관계예요. 자, 기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체의 특징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기체는 완전 신기하게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물 있어, 물은 액체죠. 이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 거야. 기체로 만들어. 그럼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멀어지냐면 이만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개 분자 보여? 분자 두 개? 분자 두 개가 여기 있게 되는데 이 사이의 거리가 몇 배만큼 멀어지냐면 1800배 멀어집니다. 저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분자 간의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그 분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그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액체도 막 움직이잖아. 걔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겠네. 기체도 움직이잖아. 그렇지?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피라고 합니다. 이 분필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죠. 쌤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죠. 비슷하죠. 끄덕했어. 내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쌤의 부피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야. 부피가 크다, 그냥 크다가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 부피의 정의입니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액체일 때의 부피하고 기체일 때 부피하고 누가 더 부피가 크겠어? 당연히 기체일 때 부피가 훨씬 크겠죠. 일반적으로 한 1800배 정도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기체가 되면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멀어지는 거야.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여긴 뭐야? 입자랑 입자가 있어. 이 사이는 뭐지? 빈 공간입니다. 공기 입자가 있잖아, 이 안에. 공기 입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못 느끼는 거야. 그 빈 공간이 진공이에요. 맞잖아. 이 진공이 느껴지나요? 진공 청소기야? 진공 안 느껴지죠? 진공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이 기체 분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빈 공간을 메우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요. 정지! 시키면 빈 공간들이 보이겠죠. 그죠? 자, 그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잘 봐. 여기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를 준비했습니다. 기체의 종류가 다 다르죠? 그리고 분자의 크기도 다 다르죠? 누가 제일 커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커 보이죠? 그죠? 수소는 뒷다 조그맣죠?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기체의 크기, 기체 분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공간 안에는 같은 공간,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이만한 부피가 있어.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막 채울 거야. 4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4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이 조그만 게 4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더 큰 분자를 준비해 본 거야. 산소. 훨씬 크죠? 아까 얘가 4개 들어갔으니까 이 산소는 크니까 한 3개쯤 들어가지 않을까? 넣어봤어.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가. 신기해야 돼. 4개 들어가. 왜 그러냐면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입자 자체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들어있다면 얘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해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얘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봐. 이거든 다 같은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 있죠. 자리가 같다는 건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 똑같다요. 이상하죠, 그죠? 앵글 아웃 중이 다행이다. 앵글 아웃 중이야.
해줘야지.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든 이렇게 차지하고 있든 이렇게 차지하고 있든 다 같은 공간에서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분자의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같은 개수가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의 기체를 채우면 기체 분자 수가 여기는 다 4개로 동일하죠. 4개로 동일하죠. 자, 이거를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기체 반응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기체의 성질이 바로 이 성질이야. 자, 이제 이걸 좀 응용해서 우리 오늘 배우는 거에 접목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 기체 분자를 1몰계를 준비할게요. 1몰계. 루루 준비했어. 걔를 어떤 공간에다가 막 집어넣을 거예요. 쫙 집어넣을 거야. 그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이만큼 나오겠죠. 그죠? 수소 기체를 1몰계 채웠어. 부피가 이만큼 나오겠죠. 기억할 숫자입니다. 기체 분자 1몰계를 채우면 그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정확히 22.4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22.4라는 숫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기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수소 기체 1몰계를 집어넣어도 22.4리터. 산소 기체 1몰계를 채워도 22.4리터. 이산화탄소 1몰계를 채워도 22.4리터. 암모니아 또는 메탄가스를 1몰계를 채워도 똑같이 22.4리터를 차지하겠죠. 이게 기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떤 기체를 44.8리터를 줬어. 44.8리터. 이거 이 안에 기체 분자 몇 몰 들어있게! 이게 문제라고. 몇 몰이요? 2몰 들어있죠. 22.4리터에 1몰 들어있으니까 44.8리터에는 2몰계가 들어있겠네. 몰수를 구하는 세 번째 공식입니다. 기체의 부피를 줬을 경우에는 뭐로 나누라? 이게 2몰인 거 어떻게 알았어? 기준 부피로 나누는 거야. 원리. 기준 부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기체의 부피를 준다면 기준 부피가 되는 22.4리터로 나눠주게 되면은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또 탄생하는 겁니다. 되게 공식이라고 해서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배워왔던 모든 원리들을 공식화시켜 놓은 것 뿐이야. 그냥 나한테 질량을 줘도 몰수할 수 있고 입자수를 줘도 몰수할 수 있고 기체의 부피를 줘도 몰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몰수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죠? 이게 몇 몰인지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가 봐.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무려 3가지나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자료를 주든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체의 특징. 기체는 뭐에 민감하다? 온도에 민감해요. 1몰계를 집어넣었어. 22.4리터야? 근데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죠? 또 22.4리터가 있어. 이렇게 1몰계 들어있어. 근데 밖에서 압력을 가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압력과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22.4리터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만 22.4리터가 성립합니다. 그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얼마일까요? 0도씨 1기압이야.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기압이 1기압이죠. 온도는 상온이 아니야. 0도씨입니다. 22.4리터가 어떤 조건에서 만족한다? 0도씨 1기압. 1기압을 atmosphere, 그래서 ATM이라고 표현해요. 0도씨 1ATM일 때 22.4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모든 기체는
1몰개의 입자를 집어넣으면 22.4L를 만족한다. 뭐가 빠졌죠? 저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빠졌죠. 좀 더 적나라하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기체는 모든 온도에서 1몰의 분자를 집어넣으면 22.4가 성립된다. 당연히 아니죠. 모든 온도에 성립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0도씨 1기압에서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0도씨 1기압을 여기 써있죠? 1몰의 양에서 0도씨 1기압 써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라는 뜻이에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만 이 22.4L가 성립한다 라는 말이고요. 좀 유식하게 이거를 스탠다드한 템퍼레이처와 프레셔, 그래서 STP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템퍼레이처하고 프레셔 상태에서 22.4L가 성립해 라고 STP 상태에서 라고도 표현을 해요. 저 왜 소개해 주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유식한 척 하느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STP 상태에서 22.4L지? STP 상태가 뭐지? 별거 아니에요. 0도씨 1기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일 뿐인 겁니다. STP. 자, 그럼 공식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공식을 다 소개했고요. 자, 그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이거 좀 조건 맞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수소 분자 1몰개, 산소 분자 1몰개, 이산화탄소 분자 1몰개, 암모니아 분자 1몰개를 집어넣었더니 부피가 전부 다 얼마다? 22.4인 거 체크하면 됩니다.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기체가 크든 작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기체가 무겁든 가볍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기체의 종류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 1몰개를 집어넣는다면 부피는 22.4를 차지해야 합니다. 분자수 1몰개인 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수소 분자 1몰개는 저 안에 들어있는 원자는 몇 몰개야? 한 분자당 2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원자 수는 2몰개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1몰개 곱하기 2 써서 원자 수라고 써있죠. 이제 몇 원자 분자인지를 말하는 거야. 수소 분자는 2원자 분자죠. 2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란 뜻이야. 그러므로 곱하기 2를 해서 총 원자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산화탄소는 몇 원자 분자야? 3개의 원자로 돼 있죠. 그래서 곱하기 3한 거야. 암모니아는요, 4원자 분자죠. 곱하기 4한 거라니까. 원자 수를 구해라 그러면 한 분자당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전체 원자 수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질량도 이제 구할 수 있어. 질량의 관계 아니까. 이 녀석의 분자량이 2죠. 분자량이 2니까 1몰개 모으면 몇 그램? 2g. 그래서 2g이라고 단위까지 써져 있는 겁니다. 2g.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원자량이 16이죠. 맞죠? 원자량이 16이니까 O2니까 원자 2개 있잖아. 32입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32라서 1몰개를 모으면 몇 그램? 32g 나오는 거예요. 32g. 세 번째,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구해보면 44가 나옵니다. 산소 분자가 32에다가 탄소가 12니까 그러면 44 나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 1몰개를 모으면 44g 나오는 거예요. 44g.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니까 해볼까? 이거는 질소 1마리, 수소 3마리. 질소가 원자번호 7번이니까 얘가 14의 원자량을 차지할 거고요. 수소 하나당 1의 원자량이니까 3이니까 3이죠. 그러면 17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분자량이 17이니까 1몰개를 모으면 17g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g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수소기체 1몰을 모으면 부피가 얼마냐? 22.4야. 수소기체 1몰개를 모아놓으면 질량이 얼마냐? 2g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총 합쳐져 있는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표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가 이해가 되어야 오늘 공부를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배울 건 다 배웠고요. 기체의 분자량 구하고 밀도 구하는 건 우리 문제를 좀 연습하고 나서 볼 거예요. 33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풉니다. 미리 말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은 이 33쪽을 다 완성하는 걸로 목표를 삼아도 될 만큼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혹시 문제가 풀려있는 사람이 있나요? 책이 조금 달라서 내용이 좀 다른데, 문제가 좀 다른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저는 이 문제로 해결합니다.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 앞에 참고해가면서 문제 풀면 돼요.